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일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호 기자, 광주에서는 확진자 3명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광주에서는 신규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인데요. 앞서 가족 4명도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0대 자녀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고 이어 부모와 10대 그리고 또 다른 자녀까지 모두 5명이 확진된 겁니다. 첫째 자녀의 경우 광주시가 확보한 집회 참가자 명단에 있었는데요. 26일 첫 검사에 이어 두 번째 검사를 받고 29일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가족 4명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회 참가 사실이 드러났는데 26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앞서 광주시가 행정명령을 통해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26일까지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광주시는 이 가족에 대해 고발 등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광주의 또 다른 신규 확진자 2명은 동광주 탁구클럽 관련 1명과 서울 성북구 확진자의 접촉자 1명입니다. 전남의 신규 확진자는 1명인데요. 화순에서 나왔습니다. 80대 여성으로 앞서 확진된 아들과의 접촉자로 나타나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은 업무차 내려온 뒤 화순 어머니의 집에 들렀고 지난 19일 광양의 회사에 들어가려던 중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시는 대면 예배를 금지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도 어제 서구 쌍촌동의 한 대형 교회에서 100여 명이 모여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회는 지난 28일에도 문을 걸어 잠근 채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지역 교회 99.2%가 예배 중단 또는 온라인 예배를 가졌고 11개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허용된 인원 9명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임대인들에게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에 대해 영업 중단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져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광주시는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의 우려로 외출도 외식도 삼가하게 되면서 지역 상권이 크게 위축됐는데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음식을 즐기는 이른바 안심식당이 화제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충주방송국 이만영 기자입니다. 점심 장사 준비에 바쁜 한 음식점입니다. 수저를 통 안에 한 대 놓는 대신 개별 포장으로 제공됩니다. 전자출입자 명부를 활용해 누가 언제 방문했는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탁자 간 간격도 넓혀 충분한 공간을 뒀습니다. 저희가 그냥 일반 그 수저통을 놓다가 지금 그 수저도 다 일반 개별 포장을 하고요. 카운터나 아니면 그 화장실이나 손 소독제나 그런 걸 다 비치를 하고. 또 다른 음식점입니다. 손님들이 집게와 앞접시를 활용해 각자 음식을 조금씩 덜어서 먹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한 안심식당입니다. 개인 집기를 이용해서 먹으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좀 편했죠, 먹는데. 정부는 음식점이 코로나19 취약지대로 꼽히면서 올 연말까지 전국의 식당 2만여 곳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덜어먹기 도구 비치와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준수 등 3대 방역수칙 준수가 지정 조건입니다. 충주시는 여기에 탁자 간 일정 간격 유지, 전자출입자 명부 활용 여부 등을 평가하며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방역수칙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고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장 그 문제는 거리 두기가 오히려 더 큰 문제다 해서 저희는 충주시 기준으로 탁자 간격 1m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 방역에 맞춰 식사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안심식당의 정착 여부는 얼마나 많은 음식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상생활이 크게 변했는데요. 온라인 쇼핑이 늘고 외식은 크게 줄어드는 이른바 비대면 소비가 강세입니다. 전주방송총국 조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이른 아침 전북도청 주차장에 수십 대의 차량이 몰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면 접촉하지 않고 차에 탄 채로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런 드라이브 스루 방식까지 도입된 겁니다. 농촌진흥청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형마트와 백화점 소비가 줄고 온라인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대형마트 위주로 많이 다녔었는데요.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좀 많이 걱정이 돼서 요새는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또 외식 비중이 크게 줄어 이른바 집밥 쪽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동네 슈퍼의 이용률이 반짝 뛰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대면인 온라인 소비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네 슈퍼나 대형마트는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온라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확대된 만큼 계속해서 소비가 유지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 방식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유통산업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을 보이는 곳들이 많아 덥겠습니다. 폭염 속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오늘과 내일 오후에 내리겠고요. 오늘 10에서 60, 내일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작은 우산 챙겨서 나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광주가 2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31도, 광양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목포와 강진, 장흥이 32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한편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서귀포 해상을 지나 목요일에 부산을 통과하면서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저녁 전남 남해안 지역부터 태풍 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 영향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수요일 오전에는 태풍 반경안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광주시 광산구와 치킨 프랜차이즈 BHC 치킨은 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경보 시스템 표지판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어린이 교통안전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에 따라 BHC 치킨은 올해 광주시 광산구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과속 경보 시스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첨단추와 월봉초 등 7군데의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 보건 의료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광주 전남 건강 포럼이 정부와 의료계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어제 성명을 내고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를 끝내고 의료 공공성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의료계와 국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동구와 서구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선정돼 2023년까지 국비 17억 4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사업 선정에 따라 동구는 도심 공동화와 노령화가 심화한 지역에 마을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서구는 농성 1동의 통합 돌봄과 공동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은
복지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해 지역 간 사회 보장 격차를 줄이는 사업입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지하 공동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광주시는 국비 32억 원을 투입해 광주 상무지구 지하 공동구 4.8km 구간에 화재와 작업자 출입 등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력선과 통신선이 있는 지하 공동구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실시간 감지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등산 테마열차가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광주 동구는 광주도시철도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1호선 일량 내부를 무등산과 추억의 충장축제 모습으로 꾸민 무등산 테마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등산 테마열차는 앞으로 최대 5년 동안 운행됩니다. 광주 대표 특산품인 무등산 수박이 오는 10월까지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 수박 공동 직판장에서 판매됩니다. 풀행이라 불리는 무등산 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2~3배가량 크고 성인병 예방과 당뇨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는 9개 농가에서 1,800여 통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여수산단이 최종 선정돼 내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디자인 특화 거리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산단 디자인 특화 거리는 산단 진입로 400m의 환영 조형물과 산단 상징 구조물을 설치하고 쉼터와 녹지 공간을 꾸미는 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에서 공장 설비 건설과 정비를 하는 플랜트 건설노조와 사측이 합의한 임금 협상 합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플랜트 건설노조 여수지부가 노조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투표 참여 노조원의 65.3%인 3,745명이 반대표를 던져 합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노조와 사측은 기능공 하루 7,000원 인상 등의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찬반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산단 내 공장 신증설 공사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8월 31일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